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7일 새벽 모기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핵심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 그러니까 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서 이런저런 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는데 1등 공신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을 향해서 떠난다, 뭐 조만간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조간신문과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이른바 친여 성향의 신문이라고 하는 그 두 신문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나온 요지는 이겁니다. CSIS,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가서 연구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창업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으로 떠난다, 국내를 비운다 하는 사실이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국정 운영의 전반, 뭐 임기 말 관리,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보도들을 쭉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 2017년 5월이죠. 그로부터 한 2년여간 미국, 일본, 처음에는 미국 갔다가 나중에는 처음 뉴질랜드 갔다가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일본까지 와서 총선을 앞두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이 딱 끝나니까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 이러면서 민주연구원장을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양정철은 삼철에서 벗어났다, 이런 평가가 제가 취재를 해봐도 삼철에서 이미 떨어져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이 아니었다 이거죠, 민주연구원장을 맡을 때. 그럼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건 뭐냐, 그때는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양정철을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라고 얘기해서 데려다가 썼는데, 권력의 핵심에다 쓴 건 아니고, 권력의 핵심이면 역시 정부나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쓴 게 아니고 당의 민주연구원장으로 쓴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 총선의 뭐 전략기획이나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그 자리에 기용을 한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냐, 그게 아마 이번에 진짜 떠난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조선일보에 보면 미국으로 가서 연구에 전념할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과 친문 그룹으로부터 등판을 요구받았지만 계속 고사하면서 다른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추천한 그 배경에도 양 전 원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관측, 무슨 관측인지 아마 기자의 관측이겠죠. 그러니까 취재를 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톤입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요, 동아일보는 윤석열 총장 징계 무산 파문운동으로 여권 전체가 흔들리면서 친문 진영에서 양정철 전 원장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아서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 마무리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요구가 빗발쳤다. 그런데 양정철 전 원장은 전해철도 이제 삼철 중에 한 사람이죠. 전해철 의원, 이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해철이 들어간 상황에서 나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면서 버텼다, 고사했다, 이런 거죠. 고사했다. 그래서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 중앙일보를 봐도 비슷한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일보를 보니까 여긴 또 조금 의미는 다른데 본인 고사는 또 똑같습니다.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양정철 전 원장의 생각과 측근 정치를 차단해야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맞물린 결과다. 글쎄요. 총선 직후에 떠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된 것이다. 미국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짐이 되지 않겠다는 평소 생각을 행동에 옮긴 것이다. 문 대통령과 양정철 전 원장 모두 그의 청와대 입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여기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양정철의 청와대 입성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 국민일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근 정치를 안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맞물렸다? 그러면 전해철 의원을 입각시킨 건 뭐고? 그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측근이 아닙니까? 최재성 정무수석은 측근이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럼 그동안에 임명했던 수많은 그 청와대 참모들 그 기용 의도와 지금 양정철 전 원장을 배제한 의도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용하면 측근 정치가 아니고 다른 측근은 양정철 측근은 기용하면 측근 정치인가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는 측근 정치 아닌가요? 물론 그 사람은 선출직입니다만. 이런 점에서 이 해석 자체가 기자의 자의적인 해석이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끌어대서 견강부회를 하려는 친문 인사들의 코멘트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총선 직후에 떠나기로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연기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태 더 심각합니다. 총선 직후 때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심각하니까 지금 떠난다? 얘기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짐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본인이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으면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양정철 원장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거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을 나이스하게 관리해줄 비서실장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낙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화일보에 봐도 여기도 또 톤이 비슷합니다. 최재성 정무수석 등 다른 인사들을 추천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다른 인사를 추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마지막까지 고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한국일보 보면 친문그룹에서 역할을 요구받았지만 계속 고사했다. 이것도 톤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CNB 뉴스라는 데가 분석을 했는데 거기가 조금 눈에 띄어서 저는 모르는 매체이긴 하지만 한번 인용을 해드리면 청와대 참모진 일부와 친문에서 비서실장 자리를 권유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없다. 이건 아까 국민일보 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이제 좀 제가 주목되는 코멘트가 있다는 게 이겁니다. 친문 핵심과 통화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양정철, 이호철 전 수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구질구질하게 회자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본인들이 극구 마다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자기 비서실장이니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것은 친문들의 자가발전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왜 이 기사를 안 다뤘을까요? 유독 이 두 신문, 그러니까 친여 성향이라고 흔히 평가하는 이 두 신문이 다루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 정확한 의미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보건대는 아직 뭔가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친문들이 그냥 그 사람이 고사했다 이런 걸 그대로 옮기기에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기사를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말이죠. 그러니까 양정철 비서실장이 무산되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등장을 하면서 쓴 해설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최측근을 기용했다면, 그러니까 양정철 전 원장을 기용했다면 2022년 대선용을 염두에 둔 정무용 개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유영민이라는 관리형 비서실장을 내세움으로써 정치와 거리를
두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양정철 전 비서실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같은 사람을 기용하면 강력히 국정과제를 임기 말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책 국정과제 그 추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책실장입니다. 근데 김상조 정책실장 사표냈는데 반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반려한 거는 그런 강력하게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접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저도 현장 정치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은 좀 뭔가 그 기자들이 이렇게 쓰더라도 데스크가 이걸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조금만 거리를 떨어져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런 기사가 지금 깔려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반전에서 밀린 것 저는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정철 전 원장을 청와대 입성을 계속해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사람들은 친양정철 계열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청와대 입성하는 걸 계속 막은 사람이 반양정철 계열이다. 그런 그 두 세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 전 원장과 친하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친양정철과 반양정철이 지금 각축을 벌이다가 이번에 친양정철이 밀려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친양정철은 누구고 반양정철은 누구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친문이나 뭐 이런 그 여권 주변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봐도 서로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반양정철이다 하는 것은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양정철 전 원장의 청와대 입성이 불가하게 된 데에 적어도 하나의 요인은 김정숙 여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 양정철 전 원장은 임기 말에 이제 미국으로 만약에 떠난다면 지금 1년 4개월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선 본격화하려고 하면 아마 한 앞으로 1월 달이니까 한 10개월이나 11개월 정도 뒤에부터 대선이 본격화할 텐데 그때 이제 경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격화할 겁니다. 자, 그때 양정철 전 원장이 귀국할 것이냐? 저는 귀국할 것으로 봅니다. 해서 누구 캠프에 하나 들어가겠죠. 그게 뭐 이재명이 될지 이낙연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친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캠프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때도 청와대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시 반양정철 세력이 청와대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럼 친양정철은 누구냐? 그거는 이제 과거 뭐 삼철을 비롯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친양정철이겠죠. 근데 삼철에서는 지금 벗어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는 끝내 못 밟아보고 양정철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마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바로 반양정철 세력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야 뭐 정확하게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제가 취재해보고 제가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미루어 보고 분석해보건데 이것은 틀림없이 양정철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곁을 떠난 게 아니고 곁에서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양정철 전 원장 그리고 친문 진영의 분화, 왜냐하면 친문 진영도 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친문 세력의 뭐 일부는 이재명 전 지사 쪽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분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기말 현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양정철 전 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곁을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떠나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갈 예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제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었는지는 나중에 아마 글쎄 규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함께 관찰을 해보고 한번 분석을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